제18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8강 마지막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한대와 연세대 매 시즌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명지대, 한국외대 등 강팀이 탈락하면서 이 두 팀은 이번만 이기면 된다라고도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4강에 이미 올라가 있는 팀들은 정말 생애 첫 4강인 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존의 우승 경력이 있는 특히 연세대가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4강 자리를 놓고 강팀이 만났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18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26강 토너먼트로 치러지고요. 총 9점 중에 5점 이상을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합니다. 1차전은 페어 대국으로 치러집니다. 2점이 걸려 있고요. 순반을 한 번 위반할 시에 세집 공제, 2번을 위반할 시에 추가 세집 공제, 3번을 위반할 시에 실격패가 됩니다. 네, 30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분마다 5집씩 공제, 3분이 넘어가면 시간패가 됩니다. 현재까지 아주대, 경북대, 숭실대가 4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아주대와 숭실대 이번이 첫 4강 진출이에요. 네, 경북대도 작년에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경북대가 뭔가 전통의 강호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올해 정말 이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한대와 연세대, 강력한 우승 후보 두 팀이 마지막 4강 자리를 놓고 겨룹니다. 우승 후보 간의 매치이기 때문에 이 페어 대국에선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최근에 연세대가 이 오더 조합을 놓고 고민이 굉장히 깊었다고 네. 해요. 또 게다가 세한대는 역시 이 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향이 1차전 때 1국을 이기기 위해서 강자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연세대가 오더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들이 대국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제18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연세대와 세한대의 1차전입니다. 선수들이 대국 전에는 항상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로 분위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바둑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둑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연세대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선수와 이혁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이 조합도 최강 호흡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재웅 선수가 기풍과 인전 각오를 재밌게 적어줬습니다. 기풍은 탐욕스러움이라고 적어줬는데 그래서 인전 각오로 욕심을 줄이자라고 적어줬네요. 네, 여기 파트너 이혁 선수는 예전에 저희 프로들이 요즘은 유럽이나 많이 갑니다만 그 전에 유럽에서 오랫동안 강자로 활동했던 정말 유럽 바둑보급의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도 뵙네요. 연세대 전통의 에이스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한대 하명우 선수와 박중훈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 두 선수도 세한대 에이스 선수죠. 네, 정말 1차전은 무조건 이기겠다 이런 지금 팀으로 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또 너무 강자끼리 같은 팀이 되면은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도 은근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장수영 해설위원이 페어 대국을 해설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머리를 담당하는 선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따르는 몸통인 선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소부에 보면은 이 어떤 뱀의 머리와 꼬리가 서로 싸우다가 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페어 대국이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건데, 근데 이 두 선수가 다 같이 실력이 엇비슷하면은 뭐에서 충돌이 나냐면은 기풍에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 초반에 아마 세한대 두 선수들은 초반이 조금 껄끄러울 겁니다. 근데 하지만 초반이 지나면 이제 기풍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수의 성집 여부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죠. 자, 이 초반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우상 쪽 붙여서 네. 두었는데 옛날에 자주 보던 보석이네요. 또 옛날 그러니까 네. 예, 이민 키스가 역시 어리네요. 아, 그런가요? 이게 AI 때 나온 거잖아요. 이게 AI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에서 나온 방식인데 벌써 옛날인가요? 7년 전, 8년 전인데. 네. 네. 그래도 시간이 조금 흘렀네요. 그러네요. 그 AI 등장 이전에는 부친수가 뭐 아주 안 두어진 건 아닙니다만 흙을 좀 단단하게 만드니까 좀 덜 두어졌는데 이 AI가 어떤 이 효율을 중요시 여깁니다. 상당히 좀 저도를 이제 흔히 중복형으로 만드는 그런 수두를 많이 두었죠. 네. 자, 그리고 흙은 좌상 쪽에 바로 3-3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실리와 세력으로 나뉜 것 같은데요. 네, 이 AI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석의 난이도는 많이 낮아졌어요. 정석의 어떤 예를 들면 10개 수를 둬야지 정석이다. 근데 그런 류의 정석은 대형 정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싹 사라졌고요. 보면 다 5수 이내로 정석이 완료가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지금 위쪽이죠. 3-3에 들어갔습니다만 3-3에 들어간 정석이 변화는 많습니다만 결국 5수 이내에 모두 완료가 되면서 빠르게 정석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게 정석이 한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거의 60수가 넘어가는 정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잘 안 두죠. 그렇죠. 서로 피해갑니다. 자, 그래서 정석은 오히려 더 단조로워졌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 이제 담긴 뜻이랄까 또 숨어있는 변화는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해져서 정석이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9급도 쓰고 9단도 쓰고 네. 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긴 하죠. 자, 지금 백이 자, 좀 변을 벌렸습니다. 원래 공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초반이니까 안전하게 뒀고요. 흑의 입장에서 아래쪽에 정석을 더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이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완료 지은 다음에 상변으로 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라야 돼요. 대신에 아래쪽을 포기할 수도 있죠. 여기 두면은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애매한데 일단 박정우 선수는 아래쪽에 정석을 진행했습니다. 좌쪽을 선택을 했고요. 참고도대로 정석이 진행됩니다. 여기선 당연히 중앙 쪽을 밀어 가겠죠? 원래 이게 AI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보셨을 겁니다. 좀 늘고 네. 밀어 올리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게 뭐 어려운 정석이 나왔는데 불과 이것도 얼마 안 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진리다, 얘가 무조건 맞다 그 생각조차도 사실 틀린 생각인 거죠. 가끔 보면은 이 AI한테 우리가 좀 놀림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정답이라고 네. 했다가 괜히 파란색으로 이게 100점이야 이렇게 해놓고 한 1, 2년쯤 지나면은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있습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두고 싶은 대로 편하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네. 맞게 두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창호 구단이 레전드 리그라고 그 시합을 하는 걸 봤는데 옛날 한옛날 정석을 그대로 사용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정석을 쓰면은 AI가 승률이 팍 깎아 버렸는데 생각보다 내려가질 않아요. 요즘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또 속았다. 네, AI한테 또 속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도 믿을 게 못 되네요. 이 세상 믿을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자, 여기서 보통 받아주면은 이제 위쪽을 백이 두면서 왼쪽의 세력이 너무 좋아지죠. 그래서 원래는 손을 뺍니다. 이제 백도 손을 빼고요. 흑이 또 손을 서로 빼는 이런 식의 바둑이 두어지는데 실은 흑이 나쁠 건 없습니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함영호 선수는 수비적이고 실리적인 수를 둬요. 그러니까 이런 수를 두고 이 박정우 선수는 지금까지 두어졌던 기풍을 보면은 약간 공격적이에요. 공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풍에서 항상 충돌이 난다. 네, 지금 느는 수가 대표적인 한 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함영우 선수는 바둑을 어린 네. 선수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석적인 모양을 잘 두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함영우 선수는 이제 목포에서 이제 바둑 교실을 이제 바둑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지도하는데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해설할 때는 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 바둑팬 여러분들과 이제 뭐 바둑을 둘 기회가 있으면은 왠지 다르게 두면 좀 안 될 것 같은 교과서적으로밖에 둘 수 없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좀 함영호 선수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근데 박종훈 선수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박중훈 선수는 온라인에서 네. 바둑을 가르치고 있죠. 이 박종훈 선수가 기풍이 이제 저희 실리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학 동문전은 선후배 같은 이제 비슷한 학번끼리 오잖아요. 네. 서로 기풍이 뭐냐고 이제 옥신각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 기풍을 친구가 적어줬어요. 네, 본인이 못 정하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세력바둑 내지 좀 공격적일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또 그렇지 않나 봐요. 그런가 봐요. 자, 이제 백이 이제 벌렸는데, 그러니까 박종훈 선수가 실리바둑이 아닌 거예요. 주위에서는 이제 실리형이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실리형이면 뭐 고민할 게 뭐 있나요? 이제 실리 얻으러 가면 되죠. 네. 가령 는다든지 보통 이제 웬만큼 이제 집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상대 모양에 들어가서 전형적인 선실리 후타게 조친구단 스타일의 바둑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고민할 게 없는 지점이에요. 진짜 실리파라면.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고민 끝에 네. 침입을 했어요. 네, 박종훈 선수 살짝 한숨 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같은 팀인 함영우 선수의 기풍에 맞춰준 걸 수도 있겠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8강쯤 되니까 두 선수도 약간은 서로 좀 맞춰주는 것 같아요. 16강전만 하더라도 박종훈 선수는 세력적인 수를 두고 네. 함영우 선수는 실리 둬서 서로 네, 초반의 시간을 물 쓰듯이 쓰던데 이 바둑만큼은 일단 뭐 고민할 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흙이 또 실리를 얻었는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여기를 두 점을 두들기는 게 가장 뭐 보편적인 수입니다. 네, 상대를 가두는 것이 나쁘지 않고요. 중앙을 키우는 것은 좀 막연합니다. 이 중앙이라는 지역은 너무 막연해서 지금 이혁 선수가 이제 찌른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 막연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지금 붙여서 나가는, 끈으로 가는 것은 흙이 이렇게 슬슬 나갔을 때 넉점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좀 저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거. 그렇군요. 네, 자, 중앙으로 가는데 일단 중앙은 지금 이 수가 약간 애매하다라는 것은 위쪽을 두두면은 반대가 아래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판의 아래쪽에 흙이 두면은 결국 이쪽 모양이 커지질 않습니다. 또 반대로 아래쪽을 뒀다라고 하면은 백이 위쪽을 뺏기니까 역시 모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리 변 같은 경우는 한 번 두면 내 땅이잖아요. 그렇죠. 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앙이 어렵다는 얘기가, 중앙은 반드시 두 번을 둬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집 짓기가 어려운 곳이네요. 네, 나 혼자 두는 게 아니니까 네. 어느 한쪽은 상대가 두겠죠. 네, 그러면 중앙이 공배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중앙 바둑이 어렵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흙도 중앙을 견제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백이 모양을 확 넓혀버리면은 이제는 다르죠. 이 변에서부터 중앙까지 모양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다 모두 백당이 되지 않더라도
쉽게 100평이잖아요. 100평 네. 중에 50평만 집이 돼도 일단은 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흙이 생각보다 초반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고민을 네,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명이 두는 페어 바둑이 바둑의 난이도가 제일 높은 형태예요. 단둘이 두더라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할 판에 이거 같은 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도 흔들리지만 같은 편도 흔들리고 그래서 4명이 흔들리면은 이 바둑에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방식입니다. 견고하게 두었어요. 실리형인 거죠. 완전 실리형이네요. 근데 지금 백이 세력을 두었으므로 자 이제 뭐 다음 수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어떻게 둘 수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이건 끊어서 활용을 하는군요. 네, 일단 끊는 수 자체는 꼭 싸움을 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아래쪽은 이제 백이 버립니다. 가령 단수치고 두게 되면은 밀고 늘고 밀고 이제 계속 느는데요. 그래서 요 지점이 되면은 뭐 하여튼 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밖에 안 돼요.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여섯 수니까 백이 어차피 잡힙니다. 일종의 사석 작전입니다. 자, 밀고 늘 때 여기서 더 미는 건 의미가 없고요. 백이 이쪽으로 이제 단수 치고 이제 밀어가면은 흙이 손을 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급소가 됩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를 탁 붙이면은 이거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다 막히는 형태가 되니까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꽉 밀어가고 싶다라는 뜻이었군요. 자, 그런데 백이 여기서 한 번 더 미는 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손의 수죠. 네. 방금 정재웅 선수 네. 반칙배 당할 뻔했어요. 네. 순간 시계를 안 누른 줄 알고 네. 누를 뻔했는데요. 네, 역시 4명의 선수들이 역시 실력자들이네요. 네. 우리 돌을 버릴 줄 알면 고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돌 하나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돌 3개, 4개까지 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바로 짚어줬던 그 포인트를 이 연세대와 세한대 모두 네. 진행을 시킵니다. 흙은 최대한 집을 뽑는다면 이렇게 두는 건데 물론 집은 유리합니다만 여기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살죠?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살짝 일단 집으로는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태가 백이 나중에 이렇게 푹 들어갑니다. 이런 수가 있나요? 네, 그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네. 들어가면은 이런 형태가 돼서 백의 수가 확 늘어나죠. 치중하게 되면은 백이 흙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집이 깨지죠. 그렇네요. 흙이 많이 묻은 거는 집으로는 좀 손해를 보는 수예요. 자, 이제 백은 네. 중앙 쪽을 호기롭게 씌워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도대체 0.1집이라는 수치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예, 이 AI를 불신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 정말 설명 불가. 네, 0.1집의 저 수치는 정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박빙이라고만 네. 이해를 해야겠죠. 흔히 저희가 이럴 때 백이 좀 그래도 두기 편한 정도 아닌가 혹은 보통 이제 기분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백이 좀 세력 바둑이니까 두기 편하다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대학 동문전에서는 무조건 공격하는 측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수비하는 측에서는 한 번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승률로 따지면은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흙은 집 차지는 끝났고 백의 모양을 깨러 가야 되고요. 바로 되나요?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런 수가 있지 지금 바로 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맞고 밀 때
웅크리면은 네, 이렇게 치받고 막고 둡니다. 그럼 이제 늘게 되는데요. 네. 여긴 두는 게 없으니까 늘어야 됩니다. 오. 양보를 해줬네요. 이건 또 백이 잘 됐습니다. 이득을 봤어요. 네. 근데 그래프는 안 움직이네요.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뭐 이 선수들 프로들에게도 물어봐도요. 프로들이 제 석집, 그러니까 세 집까지는 그냥 느낌으로 살짝 좋다 나쁘다. 한 집, 두 집은 아예 판단이 안 된다 그러고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5집은 넘어가야 된다고 해요. 프로들, 정상급들이 그런다고 하니까 네. 지금 뭐 0.8집 그러는데 뭐 프로들이 두라고 해도 지금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치중을 한 건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움직이긴 또 만만치 않죠. 저 가운데 째고 갔습니다. 자, 근데 이도를 살리는 거는 지금 작습니다. 왜냐면 이 세 칸, 가로 세 칸, 세로 세 칸이니까 쉽게 10집이거든요. 그게 튀어나갔다고 치면은 이거 10집이 아니라 이건 더 많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멈춰야 됩니다, 백이. 자, 일단 계속 활용을 합니다. 네. 어떤 수를 노리고 두는 걸까요? 그냥 지금 뭐 돌이 어쩔 수 없죠. 뭐 둔 이상은 뭐 그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도 확 기울고 네. 그러니까 흐름도 흙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워낙 작은 자리여서 그렇습니다. 네. 10집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둑의 어려움이 여기인데 원래는 귀가 크고 그다음에 변이 크고 그다음에 중앙이다. 근데 얘가 고정이 아니라는 거죠. 두다 보면은 이제 1등이었던 귀가 3등으로 가고요. 또 어떻게 2등이었던 변이 1등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시기가 있고 만년 꼴찌였던 중앙이 어느 순간 1등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중앙 바둑이니까 중앙이 1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의 살린 수는 지금은 그래서 작다. 보통은 중앙이 작은데요. 다만 이제 흙도 약점이 있습니다. 백이 나와 끊으면은 이쪽을 이제 한 점 잡아야 되는데 한 점은 끊고 따낼 때 늘게 됩니다. 백이 늘면 일단 귀에서 조금 수가 약간 나요. 약간. 그래서 이제 이런 흠집이 있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받아주는 게 이제 보통인데 젖혀서 이으면은 다음에 급소 한 방이 남죠. 네. 이렇게만 돼도 백이 별거 없습니다. 우변 쪽은 백이 크게 네. 키워갈 수 있는 집은 아니네요. 지금은 좌측에 있는 세력이 백의 주 무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세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흙이 중앙 쪽으로 나오는 순간 좀 축소가 되는 형세입니다. 네, 여기서가 어렵습니다. 근데 날일자로 뒀어요. 보통 날일자는 이제 건너 붙여서 끊어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기회이긴 한데요. 이거 찝으면 네. 안 받나요, 흙이? 이제 버리죠. 근데 백도 네. 차단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좀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상대편의 두 선수가 워낙 강자인 걸 알아요. 섣불리 지금 막 먼저 끊으러 가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집바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겼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네. 프로 정상급들이 지금 석집 정도면 내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데 아무래도 지금 2집밖에 안 되니까요. 자, 여기서 못 견디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견디고 들어간다면 이제 흑이 이런 데로 이제 푹 들어가서 싸움을 막 하는 거죠. 흙도 여기서 잘 둬야 된다는 건데요. 네, 어려운 바둑입니다. 네. 이게 모양이 이렇게 커지면 좀 단조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의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한 것 같아요. 네, 이 뭐든지
우리가 여유 있는 공간에 있으면 싸울 일이 뭐 있나요? 그냥 즐겁게 서로 살면 되는데 이게 좁은 데서 그냥 아주 치열하게 살면은 아주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지금 바둑이 점점 공간이 좁아지고요. 네. 하나씩 약점이 있어요. 이제 흙은 어쨌든 간에 이쪽에 백이 끊어가는 약점이 살짝 좀 신경이 쓰입니다. 원래 수가 나는 건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많음으로 두고 이 젖히면은 줄이고요. 메우면은 메울 때 원래는 흙이 잡히는데 요거 하나 끊어 놓는 수 때문에 어쨌든 흙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이 나간 형태라 이쪽도 좀 웬만하면 두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정말 뭐 이바둑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수를 안 둘 수는 없거든요. 멀리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우리 한국견에 있는 국가대표를 불러다 놓고 물어봐도 아마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백이 이쪽을 씌웠습니다만 네. 이수도 그렇고 이제 이쪽 모양 깨겠다는 네, 그런 의도가 뻔하죠. 바둑이 이제 묘한 게 지금부터는 역으로 이제 백의 실리로 전환을 하게 돼요. 밀어간 수도 좀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만 이제 변의 실리를 얻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흙이 여기서 손을 빼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두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둘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까 처음에 여기 붙이는 수가 노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는 넉 점을 버린다는 게 아주 이상한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넉 점이 별거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쪽을 쫙 밀어 실리를 얻은 다음에 이 수를 결행을 하면은 백이 실리로는 오히려 앞서게 됩니다. 아, 그러면 흙도 갑자기 백이 변신할 걸 준비를 해야겠네요.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게 이제 만만치 않죠. 오. 네. 자, 늘어서 이제 이으면은 어쨌든 왼쪽을 결행을 합니다. 지금 백의 노림 어쩌면 잊어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다 보면 이제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저 붙이는 수가 어쨌든 남아 있습니다. 백도 과연 둘 수 있을지요? 여기서 이제 보통은 한 칸을 뛰죠, 흙이. 보통은 이렇게 한 칸을 뛰고 여기 찌르면은 뭐 또 한 칸 뛰고 요도를 이제 가볍게 봅니다. 따라서 한 칸을 뛰게 되면은 뭐 백도 이미 이제 바둑 자체가 이제 실리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흙이 만약에 받으면은 결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흙이 이제 눈치를 챘다. 그러면 이제 다르게 두겠죠. 아, 묘한 데를 응수타진인가요? 뭐 어떤 네. 활용을 하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큰 의미는 없고 약간 악수에 가깝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나중에 요 형태는 이제 백이 좀 받으면은 별 수가 없는데요. 네. 나중에 예를 들어 거꾸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흙이. 다른 방법으로. 네. 흔히 이제 비막 끝내기라고 하죠.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둘 수도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백이 차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뛰면은 이게 모두 깨져요. 자, 그래서 이런 수를 없앴기 때문에 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박종훈 선수가 함영우 선수에게 결정권을 좀 줬을 수도 있어요. 네.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와 세력을 좀 약간은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 서로 미룰 수도 있어요. 함영우 선수는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둬서 서로 네, 서로 미루나요? 여기 두고 나 여기 두고
자체 저기 두고 하면서 이제 이러다가 또 좋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현재까지 형세는 흑이 조금 앞서 있지만 이후에 흑이 어떻게 진행을 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제18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연세대와 세안대의 8강 마지막 경기 1차전입니다. 흑이 고민 끝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선수가 한명호 선수도 그렇고 박종훈 선수도 어마어마한 고수예요. 이게 전국대 우승 경력이 뭐 수차례 있는 어마어마한 고수인데 네. 이런 이 고수들은 자기 색깔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전투를 거는 수 아니겠습니까? 네. 싸움을 거는 수. 이제 박종훈 선수는 하여튼 그런 좀 화려한 기풍, 적극적인 기풍을 갖고 있는 거고 함영호 선수는 이제 약간 반대죠. 아예 여기서 승부를 좀 내보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군요. 네. 어떻게 문제 해결에 풀어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흑이 꼭 전투를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네. 아까 이바둑은 집은 물론 흑이 많습니다. 근데 껴붙였을 때 돌이 끊어져요. 그 다음에 나와 끊었을 때 흑이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이에 흑이 고민을 할 때 수비형들은 예를 들면 이것도 그냥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그냥 지키는 걸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수비형이에요. 공격형 내지 화려한 기풍들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뭐 이제 한 칸 띄어서 이제 전투를 통해서 백이 아래쪽에 끈을 여유를 이제 안 주려고 하는 거고 백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잃어버릴까봐 일단 찔러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어려운 전투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흑 쪽으로 네. 그래프가 크게 기우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백이 차단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좀 불필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리를 뒀다고 해도 못 넘어가요. 이 특성상. 이 수가 이제 뭐 좋은 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문제 해결을 하는 이 기풍의 차이였다 이렇게 보는데 네. 여기서 흑이 젖히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빵따냄을 통해서 이제 끊어진 약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하나 더 지켰다고 가정한다면은 흑이 두 개의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원래는 그냥 마늘모로 빠져나가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마늘모로 빠져나가면은 밀고 이 지점에서 이 형태가 끊는 수가 100% 선수이기 때문에 나가면은 도대체 흑이 어떻게 두죠? 사실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뒀어야 됐는데. 네, 붙이는 수는 이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후퇴의 명분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딱 떠오르는 것이 지금 이렇게 거기까지요? 흑이 만약에 젖혀서 강하게 살아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살아도 네. 지금 이바둑은 이제 여기를 이제 끊으면은 이렇게 돼서 단수 나올 때 여기를 이제 늘어버리면은 이제는 요돌이 있습니다. 요돌이 있어서 이 귀가 이제 수가 나는 거예요. 귀 쪽에 수가 걸려서. 네, 거기서 뭐 조금 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젖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종훈 선수 젖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이제 쭉 지켜보면은 우리 팀은 저기 두고 난 여기 두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근데 받아줍니다. 팀이 네.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두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네. 왜냐면 어차피 바꿔치기입니다. 바꿔치기가 되면은 지금 흑이 둔 수 다 보태준 수예요. 그래서 이제 흑이 유리함이 좀 사라지는 건데 만에 하나 안에서 산다.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쪽 끊었을 때 대책이 없다 이거죠. 여기 끊었을 때. 이 아. 거대한 벽이 생겨버려서 이쪽이 살 수가 있어요. 이 싸움은 안 되는군요. 사는 거는 쉽습니다. 흙이. 우변 쪽 사는 건 네. 쉬운데 중앙에 흙돌이 약한 돌이 있어서 이건 안 되겠고요. 근데 백도 여기서 고민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일단은 있는 수가 고민하다가 있지 않을까요? 반발이 안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다만 제가 이 자리가 지금 흙이 무조건 둬야 된다. 실은 백이 있더라도 흙은 젖혀야 됩니다. 네. 물론 보태줬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자리가 이제 좋은 수란 얘기잖아요. 오, 네. 뒤로 돌려요. 자, 근데 그 수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네. 하여튼 여기는 지금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 여길 젖혀야 됩니다. 흙이나 백이나. 백도 여길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 끊는 이 수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아, 하명우 선수가 재빠르게 바로 결행을 합니다. 결국 흙이 돋습니다. 네. 만약에 흙이 따냈다면 백이 또 다시 이 자리를 네. 두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뒀어야 됩니다. 흙이 둔 자리를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수여서 제가 설명도 그냥 아예 안 드리긴 했어요. 여기 네. 둔 다음에 따낸 다음에 바로 끊어버렸으면은 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정재웅 선수도 먼저 받아달라고 단수를 친 거였군요. 그렇죠. 따내면은 그 다음에 아마 뒀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백은 뭐 여기는 두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끊던지 끼우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끊는 것도 살짝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하필 여기 단수를 쳐놔서 흙이 이어서 두면은 수성전이 부담이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맥입니다. 자, 맥인데 하필 또 이게 이어져 있지 않아서 흙에 단수를 치고 원래 이제 거의 끊습니다. 따낸다고 치면은 백도 끊어야 되죠. 네. 흙이 이었을 때, 자 여기를 이제 끊는 수가 있으니까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 이게 단수가 미리 되는 바람에 따내버리면은 아. 이거는 백이 망했어요. 지금. 그러면 흙이 단수가 된다는 건가요? 흙이 백이 여기서 반대로 둬야 돼요. 반대로. 따내면 어떻게 두죠? 따내면 이제 패가 되는데 패감이 많지 않습니까? 아, 패로 네. 버티는 거군요. 패로 버티면은 네, 그래도 정답을 찾았습니다. 네. 다른 건 안 되고 이 수밖에 안 됩니다. 정재웅 선수가 연세대 허리층을 네. 담당하는 선수인데 정말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예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장면인데 삐끗만 해도 천개 낭떠러지로 백이 정말 쓰러지는 건데 네. 패를 찾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팩감을 사용해야죠. 다른 데는 패감이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고 뭐 이런 데도 두 번을 둔다 한들 흙이 잡히는 모양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어버리면 전체가 다 잡히죠. 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도 패감이 끊는 수, 이 수도 좀 불안해서 못 둘 것 같아요. 공배가 채워지니까. 아, 팩감 사용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부들부들 떨립니다. 실은 백은 반대로 끊었어야 됩니다. 팩감이 하나라도 더 나오려면. 근데 그 다음에 흙의 팩감도 있나요? 일단 있고 따내면 흙은 있는 자체 팩감이라도 있긴 하죠.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흙의 입장에서는 네. 여기 팩감도 있잖아요. 어차피 요 약점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네요. 백은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좀 빵따름을 하니까 물론 뭐 득이 없다라는 말은 좀 심하지만 거의 득이 없는 건 맞습니다. 제자를 걸민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복잡해요. 지금 백흑도 약간 막막하고 백도 막막합니다. 지금 흑이 어려운 거는 이제 어쨌든 이어야 됩니다. 이은 다음에 백이 패를 따냈을 때 팩감을 그냥 요 석점 잡는 걸로 이제 안전하게 가느냐, 아니면은 네 이어서 두는 거는 어쨌든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백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막으면은 다시 따내서 잡으러 가느냐,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어야 되고요. 자, 시간이 물론 워낙 강자들이긴 합니다만 이 대학 동문전은 공격자가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니까 수비자가 뭐 서로 어렵긴 한데 흑이 더 어렵거든요. 네. 흑이 원래 이 바둑 자체가 실리 바둑이니까. 자, 그래서 시간 사용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세안대학교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렇네요.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세안대 바둑을 보면 항상 시간은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었던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자들 이제 또 젊은 선수들도 많이 오는데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우선 이 대학 동문전에 적합한 기풍을 가졌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네. 아, 이었습니다. 야, 이거 일단 승부수를 던졌네요. 끝장을 보자. 네. 백도 떨립니다. 네, 이제 와서 물러날 데가 없는데 네. 결국 못 막았어요. 네, 좀 물러섰네요. 네. 이게 떨리긴 마찬가지였던 거죠. 정수인가요? 그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흑이 너무 편해졌다. 네. 설령 잡히더라도 막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백은 일선으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단수를 치는데, 네, 흑이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 툭툭 따내겠죠. 네, 그럼 패는 이미 백이 양보한 거니까, 네, 지금 이제 나옵니다만 단수 치고 넘어갈 때 이제 빵따님이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흑이. 그래서 단수 이어야 되는데 만약 이쪽을 두면은 끊고 단수 때 빵 따내 버리면은 백이 끊는 수도 남고, 그래서 이게 뭐 처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렇군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백도 네. 버린다면 우하 쪽 백을 버려야 된다는 건가요? 아래쪽 6점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팩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이 끊는 게 잘못됐다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린 게, 여기로 끊었어야지 지금 한 패가 남아서 이 패를 이겼을 텐데요. 네. 지금 팩감 하나가 없어요. 너무 뼈아픈 수순이네요. 원래 패를 걸어놓고 흑이 따냈는데 바로 손이 나가야죠. 네. 근데 패를 걸어놓고 보니까 팩감이 없네요. 근데 보통 이게 우리가 바둑둘 때 이 초급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백이 약간 좀 급한 어려운 장면이 됐습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요, 그냥 세 판 짜야 됩니다. 단수 있고 일단 빵따냄 하고요. 또 여기 잡는데, 근데 백도 좀 불행 중 다행인 게 좀 패를 굴복을 시켜 놓고 이런데 또 돌려버리고, 그러면은 물론 여기 잡힌 게 크긴 한데 백도 세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는 물론 손해를 봤다 쳐도 백도 껴붙이는 수가 남아 있어서 아직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조금 이미 일 터졌으니까요. 지금은 뭐 억지로 좀 꿰매서 일단 좀 상처를 좀 막아놔야 됩니다. 손해는 봤지만 침착하게 두면 역전의 기회는 올 수 있고요. 근데 이럴 때가 제일 어렵죠. 바둑 두는 사람이라면 다들 이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때냐면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아 잘못 뒀구나 이럴 때 당황도 되고요. 또 빨리 내 실수를 바로 좀
어떻게 본전을 빨리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바둑에서 제일 어려울 때인데 이창호 구단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이제 조은영 구단이나 유창혁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에게 그렇게 많이 지셨던 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이창호 구단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대단한가요? 물론 끝내기 얘기도 합니다만 끝내기 못지않게 유창혁 구단도 공격이란 무기가 있었고 또 조은현 사부님은 또 그에 못지않은 또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씩 있는데 뭐가 이렇게 다른가요? 물어보면은 조은현 구단과 유창혁 구단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게 실수를 한 직후 예. 보통 이제 실수하면은 자기 자책도 하고요. 뭔가 조급해지고 그런 데서 다시 또 실수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창호 구단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답니다. 아우. 잘못을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도 연달아 나오는 경우는 거의 진짜 없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이창호 구단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면에서 지금 4명의 선수들 특히 백의 입장에서 지금 벌써 누가 봐도 좀 꼬였잖아요. 네. 이럴 때 일단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차분하게 봉합을 하면 되는데 지금 팩감을 결국은 썼어요. 이거는 이제 흙이 거기를 왜 있죠? 아, 잡아두면 되는. 그러게요. 여기를 왜 안 잡죠? 그러게요. 이건 이게 뭔가 약간 착각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를 두고 팩이 따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흙이 따내면 그만 아니에요? 네. 갑자기 좀 황당한 실수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바둑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바둑판 알 수 없고 바둑도는 사람 역시 우리 알 수 없고. 근데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고수들인데 거기 있는 수는 공배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 사실 공배예요. 공배라기보다 본인 집이라고도 네.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결국 나중에 끝내기를 한다면 여기를 한 점 잡아야 됩니다. 네. 요돌이 지금 유민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자기 집을 메웠잖아요. 약간 황당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바꿔치기 비슷하게 네. 진행이 됐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백이 조금 이득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흐름은 갑자기 백이 오히려 거꾸로 풀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뻥 뚫은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고 네. 흙이 살아야 되는데 나를자로 두면은 결국은 한 집은 나 있다고 쳐도 이게 또 지켜야 돼요. 찌르고 막아서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뚫은 거 이득 받고 여기 이득 받고요. 빵 따냄 하면은 어쨌든 뭔가 정리해줘야 되고 백이 나래자 제일 좋은 자를 두면은 흙은 물론 아래쪽에 잡은 게 크긴 해요. 하지만 하나의 이득입니다. 백은 뚫은 거 여기 막은 거 벌린 거 3개 이득. 거기까지 빵 따냄까지요. 1대 4가 되니까 흙이 좋은 거 좀 다 날렸어요. 네. 백도 상응하는 이득을 어느 정도 취했고요. 네. 자, 결국 지켜두죠. 백은 좀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요. 네. 지금은 조급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일단 가장 공격이 쉽게 되죠. 흙이 두 집이 안 나요. 지금 막고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하나 이익, 2개 이익 때 해결했고요. 자, 여기서가 살짝 어렵긴 합니다. 그냥 둘지 아니면 빵 따냄을 할지. 근데 흙은 백은 제가 보기엔 그냥 두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손을 빼면은 이 자리를 날짜 두는 순간 흙 2점이 대책이 없어요. 아, 백도 다음 수가 있네요. 네. 오, 더 공격적으로. 아니요, 그 수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돌 7개가 잡히다 보니까 네. 느낌은 손해를 엄청 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7개니까 14집, 16, 18, 20집 좀 더 손해인데 20집 정도 은근히 별거 없어요. 자, 이제부터 바둑은
제2의 승부를 또 펼치게 됐습니다. 자, 이 수도 지금 세안대 선수들이 좀 조급해졌어요. 네, 세안대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당한 게 내가 얻은 이익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수에서도 좀 조급함이 드러나요. 네. 그렇게 많이 유리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최소한 100은 붙이고 상대가 젖힐 수 있냐 이거를 강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네. 자, 끊어버리면 사방에 100돌밖에 없어요. 여기서 좀 느긋하게 뒤로 뺄 여유는 100도 없습니다. 100이 기회가 왔습니다. 백도 적극적으로 네. 두어야 되는데요. 막연하긴 한데 어쨌든 결정 빨리 내려줘야 돼요. 네. 어영부영 시간 다 써버리면은 상대 선수들이 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산이 되는 순간 이제 냉정을 찾을 거예요. 지금 함영호 선수나 박종훈 선수나 지금 굉장히 표시는 안 나도 왜 돌을 잡고도 우리가 나쁘지? 뭐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네. 자, 이거 상대가 곤란해하거나 당황했을 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붙였습니다. 젖힐 수 있느냐? 여기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젖혔어요. 젖혔어요. 네. 이거 끊어서 싸우면 된다는 건가요? 싸워야죠, 뭐. 지금 여기서 늘 수 있나요? 저는 끊으면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솔직히 흙이 어떻게 두려고 하지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AI한테 물어봐도 이게 또 그러네요. AI는 갑자기 싸우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뛰어나가라 그래요. 근데 여기 끊기면은 요 당장 이 싸움은 흙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고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해가서 흙이 집으로 이겼다는 건데 네. 지금 선수들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계산이 안 생각하기가 힘들죠. 흙도 결국에는 늘어서 싸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지금 승리 그래프는 이제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승부는 지금부터 오겠는데요. 자, 보통 붙이면 젖히고 상대가 끊으면 늘어라라고 하죠. 따라서 흙이 늘었으므로 백이 요돌이 약하지 않습니까? 백도 늘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단수 치고 잇고 일단 모양 하나 잡아주고 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밀어간 수는 역시 바둑 그 원리에 안 맞는 수예요. 두 점머리 두들겨 맞아서 네. 자, 이 수는 이제 여러 가지로 백이 좀 안 좋은데 네. 가령 이쪽으로 늘었을 때 약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럼 여기 뚫어가는 약점도 생기죠. 음. 네, 그래서 어차피 또 지켜야 돼요. 싸워가는 모양이 백도 네. 좋은 모양은 아니네요. 하여튼 뭐 시간이 특히 흙이 없어서 아마 이제 냉정하게 두는 거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또 이게 또 백이 이제 이어줄 텐데 선수들이 나와 끊는 거는 과연 될까 안 될까? 시간이 넉넉하다면 수를 읽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나가고 자, 한 칸 띄고 나가고 자, 여기서 이으면은 젖히고 수순 좀 깁니다. 근데 있는 수 때문에 안 되네요. 막을 때 젖혀서 이 있는 수가 묘수네요. 흙이 안 되네요. 네, 흙이 안 돼요. 네. 근데 착각하고 이게 수순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자, 착각이 쉬운 자리예요. 한 점을 끊을 수 있다면 최고죠. 결국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일단 흙이 정수네요. 네. 끊는 수는 안 됩니다. 냉정합니다. 시간도 없었는데 여기서 정수를 찾아 네. 두었고요. 근데 정말 세안대학교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공제를 안 당하려면 지금 1분 50초 안에 네.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원래 이게 위급하게 되면은 이게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아,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친구단 매번 보면 그 어려운 장면에서도 1분 초읽기로 그 어려운 거 다 헤쳐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런 게 왜냐면은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핵심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전투가 계속됩니다. 이후의 전투 어떻게 진행될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연세대와 세안대의 8강 마지막 경기 1차전입니다. 자, 이제 상변 쪽에서 전투가 한창인데요. 백이 여기서 판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백이 밀어간 게 붙이면 젖히고 끊으면 늘어라. 네. 이게 정말 기본 핵마법의 ABC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백이 상대 밀어간 거는 2점머리 맞아서 역시 이제 가장 안 좋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수대로 두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이제 사례가 또 다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악수를 너무 많이 두어서 저 흑의 돌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미 잡는 건 물 건너갔어요. 지금 왜냐면은 넘어가는 수가 있죠.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늘면은 흑이 아래로 젖혔을 때 네. 이쪽에 달리는 수도 있고 끊기는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물 건너갔어요. 공격은 백이 연결해야 되는데 날짜로 가버리면은 오히려 흑이 백을 좀 공격하는 역할로 변하게 되죠. 백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젖히는 거예요. 네, 맞고 단수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붙여간 수는 이건 딱 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반대로 젖혔을 때 이거는 아예 다음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백이 계속 무리스럽게라도 공격을 네. 해 가는데요. 이제 갑자기 무너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래도 이 4명이 두는 페어 바둑이 원래가 어려운데 게다가 대학 동문전은 시간이 또 없어서요. 그렇죠. 근데 시간은 사실 연세대 편이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두지 않고 장기전으로 이끌면은 흑이 시간 때문에 대책이 없는 바둑이에요. 네. 사실은 그게 또 세안대학교 이 페어팀의 약점이었기도 하고요. 근데 바둑 두다 보면 우리가 바둑 안에 내용만 쳐다보게 되지 반상 외를 바깥쪽을 쳐다보기 쉽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백이 붙인 수도 조급한 수예요. 보통 실수를 부릅니다. 이 바둑도 아마 제가 본 공격은 좀 안 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무조건 끌고 갔으면은 시간 때문에 이제 좀 확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연세대학교 입장이라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를. 페널티까지 네. 1분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공격으로라도 어떻게 승부를 만들어 가봐야 됩니다. 네. 자, 근데 바둑은 어쨌든 어렵습니다. 지금 단수를 이제 치게 되면은 흑이 실은 이 수가 좀 좋지 않았어요. 여기 두고 이걸 이제 돌려서 해결했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네.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바둑이 또 갑자기 이거 패가 또 진행되면 패되면 흑이 대책이 없죠. 네,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정확하게 둬야 됩니다. 패는 무조건 걸리는 거고요. 네. 네. 오. 이 자리인데 네, 이제 선수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오히려 네. 세안대에게는 좋은 걸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네.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고 원래 그렇습니다. 오히려 착점이 빨라졌어요. 또 쓰기도 정확해졌고요. 네. 백이 원래는 안으로 푹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형태가 사는 게 한 번에 못 살아요. 백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살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아마 요 정도는 선수들이 다 알 겁니다. 이 급소 한 방으로 흑이 백을 정확하게는 패가 됩니다. 근데 패나면은 지금 패감이 백이 없어요. 왜 패감이 없냐면은 흑이 따내는 거부터가 온 동네 다 패감이고 자체로도 만만치 않고. 아, 따내는 네. 순간 또 우변 쪽도 백이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결국은 백이 천천히 뒀으면 백이 나쁘지 않은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도를 공격하려고 잡으러 가기 시작한 것이 화근의 일단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엔 지금도 시간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좀 어려운 장기전 됐으면 무조건 세안대학교가 이기기 힘든 바둑이에요. 지금이라도 시간 공격을 해야 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 공격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왜냐면 지금 선수들이 저런 종류의 맥과 급소는 한눈에 보거든요. 이 수들이 너무 잘 보이죠. 네. 이 기분사활이라고 해서 저 자리는 오히려 거꾸로 보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연세대가 더 네. 막막할 겁니다. 자, 지금도 어쨌든 잘 둬야 돼요. 여기 젖히고 이건 해놔야 되고 좀 우울하긴 한데 이렇게 둔 다음에 이 다음에 좀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이쪽을 원래는 늘려야 되는데 딱 붙이면은 옥지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사공으로 잡혔어요. 그렇네요. 지금 요돌 자체가 원래 기본 패가 만들어지는데 패조차도 없앤 악수입니다. 아, 이제는 백도 시간이 네. 없습니다. 이제 세안대가 26강에서 경희대를 만났었는데 경희대가 그때 패배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면 그 팀은 언제나 우승을 했다. 우리가 킹메이커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세안대가 정말 우승을 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제일 좋은 기회이긴 하죠. 네. 네, 지금 갑자기 백돌이 잡혀버리는 바람에 백이 뭐 잘못 둔 것도 뭐 조금은 있습니다만 역시 그 세안대학교 선수들이 워낙 고수이긴 하네요. 네. 저 일선 치중의 급소가 뭐 한눈에 보인다는 거는 대단한 실력인 겁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죠. 네. 이제는 시간 차이도 의미 있게 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아, 1차전은 뭐 세안대가 너무나도 네. 앞서 있는데 페널티까지 1분 남았습니다. 이제 2차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 바둑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어서 무조건 뭐 선수분들을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도 좀 따내야 되는데 실수가 아,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한 번 실수하면은 당황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창호 구단 얘기를 제가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창혁 구단이나 조은현 구단 같은 이런 분들도 한 번 실수하면 당황해서 연달아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수분들은 얼마나 지금 실수가 연속해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이 어쨌든 간에 실수가 제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잡힌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니까 이제 네 번. 이 수도 사실 안 되는 수니까 다섯 번.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실수를 계속 부르게 돼 있습니다. 네. 조급해지고 또 당황되면은 정신이 없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뭐 시간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죠. 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백이 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장기전 갔으면 무조건 시간패예요. 아. 시간패 내지 대형 사고 나서 그냥 역전패인데 일단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수가 좀 많이 네. 진행이 됐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이 다 안 되는 수잖아요. 네. 뭐 두 팀 모두 이제 시간이 서로 똑같아서요. 네.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어째 이런 바둑이 또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승부는 승부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편한 흑 쪽에서 오히려 손이 빨리 나오고 시간 네. 역전하기는 정말 편한 바둑이 됐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이제 또 이 연세대학교 선수분들은 차라리 마음 편한 겁니다. 아, 오히려요? 이미 졌는데 어떡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흑이 패를 따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빨리 이어야죠. 물러나야죠. 네. 어쨌든 뭐 시간 싸움인데요. 네. 아, 이제는 완전히 시간이 네. 같아졌고요. 누가 유리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아, 시간은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됐어요. 네. 아, 이제는 네. 연세대가 곧 열집 공제까지 네. 되겠네요. 그냥 문제입니다. 시간패 하면서 네, 그냥 흐물흐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을 이 시간 안에 다 완전히 마무리하기는 좀 어렵겠죠. 서로 불가능하죠. 네. 아, 결국에는 네. 기권 선언을 하네요. 아, 그 사활도 아쉽긴 한데.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서조차 원래 네. 이렇게 아까 이제 패 얘기를 했는데 이수가 일단 패 차이가 이렇게 둬야지 패가 돼요. 그럼 이제 붙이고 젖히고 끊고 따내서 이 패가 되는데 네. 이렇게만 패돼도 무조건 세한대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런가요? 시간이 없는데 패 걸리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무조건 시간에 걸리죠. 아, 패라도 만들었어야 됐네요. 그러면은 넘겨주고 이제 아, 초반부터 복귀를 이어가 보는 두 팀입니다. 결과는 세한대가 흑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한판 두는 내내 계속 어려웠다가 마지막에 연세대가 무너졌는데요. 세한대학교가 먼저 승리하면서 2점을 챙깁니다. 아, 세한대가 이 심리전에서 많이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바둑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네. 근데 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연세대가 오히려 기회가 많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세한대학교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 좀 운이 좋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차전에서는 세한대가 승리를 했지만 2차전에서 연세대도 잘 준비를 해서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설의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